이름도 생소합니다. 소 럼피스킨병. 현재 국내 곳곳으로 퍼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 사례는 17건으로 1,075마리가 매몰 처분됐는데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피해는 더 늘어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대체 럼피스킨병이 무슨 병인지 또 막을 수는 없는 건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상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유한상입니다. 예. 럼피스킨병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전파 속도가 빨라서 걱정인데 우선 럼피스킨병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입니까? 네, 이 럼피스킨병이라는 것은 럼피스킨 바이러스 감염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가축 전염병입니다. 예.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감염된 소들은 41도 내지 42도의 높은 열을 나타내게 되고 사료 섭취가 줄게 되고 예. 또 과도한 침을 흘리게 됩니다. 이거 또 외형적으로는 피부나 입, 눈, 아, 유방, 생식기 이런 부분에 다양한 크기의 결절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피부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젖소의 경우는 우유 생산이 뚝 떨어져서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고 임신한 동물에서는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현재 어,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예. 규정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그렇군요. 제1종 가축 전염병이라고 하니까 소 키우는 농가 걱정이 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면 우리가 키우는 소가 이 병에 감염됐구나라고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질병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예. 열이 나게 됩니다. 예. 열이 나게 되고 41도, 42도의 열이 나게 되고 피부나 점막에 2 내지 5cm의 그 결절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음. 사료를 섭취하지 않게 되고 젖소의 경우는 우유 생산량이 갑자기 급감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열나면 뭔가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말씀하신 증상이 이제 그 소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증상이 관찰된다 그러면 우선 관계 당국에 즉각 신고를 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서 그 예.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음. 이게 구제역이 떠오르는데 구제역과 럼피스킨병의 차이점은 혹시 어떤 부분일까요? 어, 구제역은 감염돼서 외형적으로 처음에 열이 나거나 침을 흘리거나 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러나 예. 구제역 경우에는 가죽이나 점막 같은 데 결절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음. 대신에 그 부위에 수표가 생기게 되면서 구강점막이나 발굽 이런 데 수포가 생기는 게 구제역이고 이것은 피부나 구강이나 이런 데 다양한 형태의 결절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이 럼피스킨병이라는 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 럼피스킨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소들이 어떻게 전염되는 걸까요? 이 럼피스킨병의 전염은 대개들 이제 감염된 소를 흡혈곤충에 의해서 전파되는 게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염된 동물 또는 감염된 동물의 분비물, 즉, 분변, 예. 우유 뭐 이런 것들과 직접 간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음, 모기 같은 흡혈 곤충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만약에 소에게서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혹시 사람도 물면 사람도 감염이 되는 겁니까?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는 감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어, 다행이네요. 그러면 혹시 가축 중에 또 다른 가축에도 전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 이 럼피스킨병 바이러스는 소, 물소 그리고 몇 종류의 야생 반추동물에 감염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소와 물소에서 이제 특이적인 증상을 나타낼 뿐입니다. 소에게만 나타나는 거군요. 혹시 그러면 감염된 소를, 럼피스킨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를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어,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는 일단 병든 소입니다. 예. 예, 병든 소를 사람이 먹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들은 이제 가축 전염병이나 식품위생법상으로도 이 그
병든 소를 사람이 식용으로 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까지 그 병든 소의 고기가 오지는 않는 거군요. 아까 그 젖소가 예, 감염됐을 때 우유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유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오지는 않겠네요. 그냥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상품성이 없어서 바로 폐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소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고기라든지 우유라든지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식품 체인상 소비자에게 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럼피스킨병 제가 찾아보니까 1929년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00년 전이지 않습니까? 100여 년이 네, 지난,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국내에서 이 병이 발생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그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 질병은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만 풍토병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쯤 이스라엘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10년까지 예. 중동 지역에 발생을 하다가 그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던 이 질병들이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얼마나 퍼져 있을까, 또 앞으로 얼마나 퍼질까가 문제인데요. 서해안을 중심으로 퍼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충북 음성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게 됐습니다. 내륙으로 퍼진 모양새인데 혹시 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바이러스가 언제 들어왔는지, 예.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 상황, 최근 며칠 동안에 갑자기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을 보면 꽤 음, 오래전에 적어도 한 달이나 한 달 반 전에 어,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들어온 경로도 한 경로 이상으로 몇 가지 경로로 들어왔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또 이 럼피스킨병의 병 특성을 봤을 때 예. 아마도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교수님께서는 이미 럼피스킨 바이러스가 좀 전국으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분석하시기로는 그 시점은 한 달 전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전국으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건 결국 백신인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까지 170만 마리 분을 도입해서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을 막을 수는 있는 겁니까? 예, 현재 그 럼피스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접종밖에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위험 지역에 있는 확산이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예. 신속한 백신 접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교수님,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혹시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닙니까? 이 백신 접종은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음, 빨리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예, 항체가 생성되는데 3주 정도 생길 기간이 필요하기 예, 때문에 예. 그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인 방역, 즉 전염원을 찾아내는 감염동을 빨리 찾아내서 없애는 그런 방법과 어, 주기적인 소독, 흡혈곤충의 구제, 뭐 차단 방역 이런 것들을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다행히도 백신은 정부가 미리 수입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왜 미리 접종하지 않았던 걸까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 현재 우리나라에 사육되고 있는 소는 한 400만 도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 확보된 백신은 54만 도분입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서 언제 발생할지를 알 수 없기 예,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뭐 전체적 우리나라의 소 숫자에 맞는 백신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접종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또 이 항체가 형성돼서 오랫동안 지속돼 한 2, 3년 가긴 하지만 어,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발생 시기를 맞추어서 접종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아, 정부는 매몰 처분에 대해서 100%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혹시 축산 농가에서도 발병이 의심되면 바로 신고를 하시고 빠른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축산 농가에서 주의할 점 끝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흡혈 해충으로 전파되는 전염병이니까 혹시 해충을 제거하면 도움이 되는지, 축산 농가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예방할 수 있는지를 좀 짚어주십시오, 교수님. 네, 이 럼피스킨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발생한 지 며칠 되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많은 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도 많은 걱정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예, 우선 그 매일 임상 관찰을 통해서 능동적인 임상 관찰을 통해서 예. 감염 개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염원을 차단하고 음, 또 일상적인 방역, 주기적인 소독이라든지 흡혈곤충의 구제라든지 예. 또 외부에서부터의 동물 유입이나 또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량, 사람들의 유입을 막는 그런 차단 방향을 철저히 실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 농가의 시름이 커진 상황에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유한상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였고요.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